안녕하세요. 세금자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사로 1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증여 상담과 신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흔한 오해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10년마다 2천만 원 그리고 또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게 그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인데요. 10년간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라는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증여세는 이 증여세 하나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증여세는 상속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간,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의 기간 동안의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증여가 효과가 있으려면 증여하고 나서 10년간은 증여하신 분이 건강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간 이렇게 2천만 원, 5천만 원 비과세 증여 공제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만 10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사전 증여 재산 합산으로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를 했는데도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나요? 네,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터넷을 살펴보고 사전 증여, 증여하면 좋다더라 라는 글을 보고 이제 사전에 증여를 준비하신 거죠. 이제 이분의 자산은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이 총 10억이 있었고요. 현금 자산이 2억, 총 12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동산 자산을 이제 미리 증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녀 두 분에게 각각 5억씩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5억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4억 5천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면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두 개였고 두 분한테 각각 8천만 원, 8천만 원, 총 1억 6천의 세금을 낸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10년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재산들은 사전증여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전증여 재산 10억에 현금성 자산 2억을 더하고 상속세 공제 금액인 2억을 적용하면 이제 10억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계산하면 총 2억 4천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되고 미리 낸 세금 1억 6천을 빼고 나면 8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금액의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 공제 금액을 충분히 받으실 수 없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만약에 사전증여 없이 그냥 상속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속 재산이 총 12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 금액 5억에 배우자 공제 금액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게 돼서 상속세 계산하는 금액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럼 2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전 증여를 함으로써 이 10억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억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비교를 해보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세가 3천만 원만 발생을 하는데 증여를 미리 하는 바람에 앞선 10억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서 총 2억 4천의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이 세금 차이가 무려 2억 1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상황에선 증여를 안 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이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사실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상속으로 가는 게 더 유리했겠죠. 아니라면 저희가 이제 사전 증여를 하고 10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10년 이내에 이렇게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효과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증여는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러한 증여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분들의 자금 출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서 그 금액이 불어난다라고 하면 그 불어난 금액은 온전히 수증자의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줄이려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 전략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그 현금이 이제 예금으로 불어나긴 하지만 천천히 이제 불어나서 거의 원금과 차이 없게 될 수도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시점의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서 증여 재산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주가가
주가가 하락해서 가치가 좀 떨어진 경우 이렇게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시면 이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 다 그 금액을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례는 이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서 겪었던 이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문제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한 증여 전략은 언제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에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증여세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홈택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수증자 이름으로 자녀분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증여자도 세팅이 되고 신고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을 첨부 파일로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세금 신고 비용도 아끼시고 자금 출처도 마련이 되는 첫걸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증여세랑 상속세를 줄일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 2천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하는 게 무조건 좋다. 혹은 또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재산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합산되면서 오히려 상속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치 않았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단기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저희가 5년, 10년 세대 간의 이전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